퓨리에 어널시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퓨리의 시리즈, 기본 퓨리의 트랜스폼을 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짧지만 퓨리의 트랜스폼에 어떤 경우에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이 퓨리의 트랜스폼의 물리적인 의미에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퓨리의 트랜스폼 식이죠. 여러분 뭐 지겹도록 많이 보셨을 테고요. 이 인버스 식이고요. 자, 이것도 엄청 많이 보셨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퓨리의 시리즈로부터 퓨리의 트랜스폼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인데, 뭐 우린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의 물리적 의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언제 퓨리의 트랜스폼이 존재하는가? 아무 함수 xt에 대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수렴을 해야 되니까. 자, 뭐 조건이 여러 개 있어요. 뭐, 그러니까 좀 강력해가지고 뭐 이해하기 쉬운 조건도 있고 아주 좀 복잡한 조건도 있고. 근데 요 정도 만족하면 이제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 조건이 되겠죠. absolutely integrable 하다. 그러니까 xt가 절대값 쉬운 게, 적분한 게, 유한할 게. 그리고 discontinuity가 최대 최소가 유한할 때. 이 경우에는 존재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밑에 굉장히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이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퓨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기 위한 x의 조건이 너무 가혹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절대값 씌워서 전체 구간 적분했을 때 유한한 함수가 뭐가 있죠? 여러분 t? 아닌데? sin t? 물론 이제 델타 펑션 써서 sin t의 트랜스폼 만들긴 하지만 우선 아니고, 코사인 t 아니고, 탄젠트 당연히 아니고, t 아니고, -t승 아니고. 이 정도? 너무 없는 거죠. 아니 뭐 트랜스폼이 되는 게 없는데 웬 트랜스폼이야? 자, 그거죠. 처음에 임프레션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nothing except,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빼고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다. 퓨리에 트랜스폼이 되는 게 거의 없어 보이는 거 맞다. 뭐를 제외하고 맞다? practical communication 시그널을 제외. 그러니까 전체 시그널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존재하는 게 요만큼인 것 같은데, 이게 practical communication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t, sin t, 이건 뭐 우리가 뭐 전송할 일이 뭐가 있나요? 이런 거 전송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조건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특별한 조건이 우리가 관심 있는 전부인 거죠. 자, 우리가 프랙티컬한 걸 보낼 때 앰플리튜드가 무한대로 가거나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유한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프랙티컬 시그널은 절대값 씌워서 적분했을 때 무한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퓨리 트랜스폼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한한 구간에 있으면 당연히 맥시마 이런 것도 뭐 아주 극단적인 뭐 유리스 무리스 뭐 이런 황당한 경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 어느 정도 스무드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유한하겠죠.
그러니까 퓨리어 트랜스폼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퓨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할 조건은 굉장히 빡셔 보이지만 우리가 관심 있고 분석해야 될 신호에 대해서는 다 존재한다. 뭐 유한하고 어느 정도 스무드하니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관계인데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S자리에다 J오메가 넣으면 된다. 뭐 이렇게 식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주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게요. 뭐 이제 ROC 얘기도 나오고 뭐 얘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우선은 뭐 S자리에 J오메가 넣으면 비슷하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다. 그렇죠. 자, 이거의 퓨리어 트랜스폼들을 구해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면 당연히 퓨리어 트랜스폼을 식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S분의 1이었죠? 그러면 뭐 식이 UT 그러니까 우리가 원사이드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에다가 그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J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이제 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거죠. 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수렴할 조건이 S의 실수부가 이렇게 되니까 경계는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답이죠. 앞에서 얘기한 요 조건으로 얘기하자면 조건으로 얘기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델타 펑션을 써서 표현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델타 오메가 제가 지금 상수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가요? 네,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개수가 맞네요. 두 번째 문제. 저거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리고 ROC가 S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퓨리어 트랜스폼의 이게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의 그러니까 퓨리어 트랜스폼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 그러니까 2의 J 오메가 그러니까 요 축을 기준으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ROC 안에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S 자리에다가 J 오메가 넣어주는 얘가 퓨리어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이거의 FT가 2의 마이너스 AT 승 UT 그랬을 때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 플러스 A분의 1이고요. 자 그럼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델타가 들어가면 아주 논리적으로 가진 않는데 A가 0으로 가면 이게 UT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얘와 얘가 동시에 등장하니까 이제 같은 함수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J를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 어떨 때 J 쓰고 안 쓰고는 이제 문맥상 헷갈릴 수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헷갈릴 때 이제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안 쓰는 거고. 여러분도 일관되게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서 일관되게 한 문제 안에서 일관되게 쓰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A를 0으로 보내면 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쓰시면 자 해가지고
A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J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A를 0으로 보내면 자,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UT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식의 A를 0으로 보내면 요게 나오니까 얘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구해서 걔를 A는 0으로 보내면 요 얘의 퓨리에 트랜스폼이 나오지 않겠냐. 자, 요게 퓨리에 트랜스폼 관계인 거고요. 요게 퓨리에 트랜스폼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극한을 보내는 건데요. 자, 뒷부분은 이제 명확하죠. 뒷부분은 이제 극한을 보내게 되면 A가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J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J 나누기 오메가 혹은 J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은 깔끔하게 끝났어요. 자, 앞부분이 문제인데 자, A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A가 0으로 가면 오메가 제곱분의 1 0으로 가면 그냥 0이 되나요? 오메가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이게 이 부분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오메가가 0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0. 오메가가 0일 때는 A분의 1이 되는 거죠. A분의 1. 오메가가 0일 때는 A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려면 이 값을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꾸 제가 영역을 잘못 설정해서 위가 좀 잘리는데요.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거의 적분값이 어떻게 되죠? A 탄젠트 세타로 두면 8분의 2 A 시컨트 제곱 세타 D 오메가는 A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여기 A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가 나오네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얘가 A가 0으로 가면 대략 이런 구조가 나죠. 오메가가 0이 아닐 땐 0이고 오메가 0일 때는 뭐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데, 오메가 0일 때는 뭔가 어떤 숫자로 가는데 A와 상관없이 전체 구간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인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델타 펑션의 정의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델타 펑션 정의가 뭐예요? 0이 아닐 땐 다 0. 전체적 구간 적분하면 1. 그렇죠? 그게 델타 펑션의 정의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파이 델타 오메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수렴 구간이 겹칠 때는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네.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S분의 1 쓰면 깔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요 문제 1번 답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거 이용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도 좋고요. 정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 쓰시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 인정은 뭐 앞에 있는 논리 갖고서 뭐
absolute integrable 하지 않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논리를 이용해서 파이 델타 오메가까지 하셔도 정답. 훌륭한 답이죠. 지금 여기까지만 해놓으시면 정답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속 쓰는 원사이디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쓸 수 없죠.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깡으로 t 2에 맞아. 뭐 엄청난 계산은 아니죠. 자, 이거 두 개를 다 계산을 하셔야죠. 자, 그래가지고 계산했더니 뭐 이렇게 나온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퓨리에 트랜스폼도 뭐 데피니션과 뭐 간단한 식들 유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 식은 그냥 깡으로 외우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xt랑 xt의 퓨리에 트랜스폼이 x 오메가, xat의 퓨리에 트랜스폼이 뭐냐라는 거죠. 자, xt랑 x 2분의 t랑 어떤 관계인 거죠? xt가 이렇게 있으면 자, 2분의 t는 이것보다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갖는 값을 얘는 2일 때 갖는 거죠. 이렇게 늘어지겠죠? 그렇죠? 늘어지겠죠? 뭔가 축소, 자, 이런 게 있으면, 자, 이렇게 늘어지겠죠? 자,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는, 지금 이제 제일 또 안 쓰는 이유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이 안 하니까 뭐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상황 봐서 x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이 쓰려면 제일 쓰시고 퓨리에 트랜스폼은 얘기하시거나 퓨리에 트랜스폼을 얘기하시려면 이제 제일 안 쓰셔도 되겠죠. 자, 얘는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느려진 거죠. 그러니까 고주파가 저주파로 이동을 한 거죠. 고주파가 저주파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얘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자, 이런 느낌이 되겠죠. 물론 앞에 이제 상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건데 뭐 알파가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뭐 등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 자 0에서만 존재하고 뭐 이런 경우고 이 델타 t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1이죠. 그 다음에 이 주파수가 0일 때만 존재하는 거죠. 그건 퓨리에 트랜스폼이 델타니까요. 이 경우는 뭐죠? 원래 신호가 이건 거죠. DC인 거죠. 퓨리에 트랜스폼이 이거라면 원래 신호는 DC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델타 t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1. 1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2파이 델타 오메가. 이 주파수 센스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주파수 측면에서.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2의 j 오메가 제로 t는 2파이 델타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자, 코사인이 2의 j 오메가 제로 t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승 나누기 2죠. 따라서 자,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시인데요. 자, 요게 어떤 신호인 거죠? 진폭은 A고, 그 다음에, 진폭은 A고, 존재하는 구간이 2분의 타우부터,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은 A 타우 사인 타우. 여기서 이제 A랑 타우를 이제 상수로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특히 이제 A를 타우분의 1로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적분한 그게 1이 되는 거죠. 적분하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사인 이렇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타우를 한번 0으로 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우를 0으로 보낼 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umPy, 그 다음 그림 그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도 자, 그려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타워에 대해서 그려야 되겠죠. 뭐 하나에 대해서 그리겠다. 타워는 뭐 A라고 쓰고, 자, T가 워낙 익숙하니까요. 이제 오메가가 아니라 T에 대해서 그리겠습니다. T라는 문자가 워낙 익숙하니까요. 자,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1000등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롯 그림은 큼지막하게 이렇게 하고 T T 나누기 T 곱하기 A 나누기 2죠. 문자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오메가로 안 그리고 T로 그리려고 한 겁니다. T 곱하기 A 나누기. 자, 됐습니다. 좀 폭을 아니면 A를 바꾸면 되겠나요? A를 좀 더 줄여볼까요? 자, 그래서 라벨 하고 이게 이렇게 되나요? 저도 스트링 쓰는 문법은 익숙하지 않아서 3일 때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 개에 대해서 그리고 싶어요. 여러 개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어디 계산이 틀렸던 것 같은데 A가 타워분의 1 타워가 0으로 가면 타워가 0으로 가면 네, 틀린 거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여러 개의 A에 대해서 그려보고 싶어요. 여러 개의 A에 대해서. 그럼 뭐 여기서 포르프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포르프, 포, A인, 레인지 3, 10, 20. 이게 더 깔끔할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되네요.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타우를 0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타우를 0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타우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가 델타 펑션에 근접하는 거죠.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가 델타 펑션에 근접하는 거죠. 따라서 자, 타임 도메인의 신호가 델타 펑션에 근접을 한다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려면 자, 3.1, 0.1, 0.01 이 4개에 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평평해.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좀 넓은 범위 보도록 그릴까요? 자, 0.01만 해도 굉장히 평평해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눈으로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뭐냐 하면 A가 타우분의 1 상황에서는 타우가 0으로 가면 얘는 델타 펑션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뭐로 가냐라는 거죠. 얘는 1로 가는 거죠. 물론 증명할 수 있죠. 그냥 손으로 써서. 근데 그림도 그려본 거고요.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 델타 t를 퓨리어 트랜스폼 하면 1이 된다. 이거를 보였습니다.